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허리 세대, 바로 40대입니다. 40대 구매력이 1위라는데 40대의 소비 패턴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 진짜 보물입니다. 진짜 보물이에요. 복덩이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라디오 방송이 편집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됐다고요? 유튜브는 안 됐죠? 편집이 안 됐는데 오늘도 그런 걸 사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너무 KBS 1라디오라 가지고 좀 아쉽네요. 예. KBS 2만 됐어도 지금 마음껏 날개를 달아볼 텐데. 자, 오늘 한번 날개 달아보시고. 네. 자, 40대라면 말이죠. 김원식 평론가님, 40대라면 70년대생이죠, 그러니까? 네.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 그 네. 사이에 네. 세대. 이 40대가 지금 우리 소비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그냥 언론에서 많이 듣기로는 10대, 20대가 지금 네. 충동 소비 이런 거에서 네.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네. 더 많이 소비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40대가 그럼 소비의 주축이에요? 이게 가장 매체에서 오해되는 게 바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예. 10대, 20대를 최근에는 이제 MZ세대로 해가지고 밀레니얼, G세대 혹은 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되게 우리가 경제 현상을 바라볼 때 약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대 연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기자님이시지만 매체에서는 새로운 거 좋아해요, 항상. 예.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들도 새로운 트렌드를 항상 얘기를 하고 경제 프로그램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워낙 이 새로운 현상은 실제 소비를 따져보면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예. 그게 퍼져서 일종의 소비 현상을 크게 예를 들면 이제 매출하고 연결되기까지는 예. 시간이 걸리거든요. 현상과 실제는 다르다. 예, 다르죠. 그래서 MZ세대의 트렌드 현상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많이 소비하느냐? 예.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히 사건, 이벤트, 새로운 현상인데 이걸 트렌드를 우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0대에 해당되는 70년대생들이 실제로 움직일 때 예. 이게 사실은 실제 트렌드고요. 그때부터 소비가 이렇게 막 붐업을 하는 거죠. 아, 정말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 겁니다. 보통 요즘에 명품샵을 가면은 예. 10대, 20대 소비자들이 진짜 네. 많더라고요. 실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네, 막 신고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애가 커서 저거 사달라고 하면 난 뒤통수를 한 대 확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 새로 백화점 하나 크게 생겼잖아요. 네. 거기 한번 구경하러 갔었거든. 그런데 전부 다 10대, 20대들이 맞아요.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 코로나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바글바글 하던데 그 친구들이 그럼 10대, 20대가 네. 실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중산층 이상의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젊은 층은 그냥 선망만 했을 뿐이고 나서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명품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모으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소비를 한다. 이게 약간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전체 구매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숫자, 데이터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네.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거나 예.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 꽤 있어요. 그런데 40대들은 이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가족까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당연히 구매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40대 구매력. 그럼 어쨌든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럼 40대가 네. 가장 경제력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걸 이제 세대라고 좀 말하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저는 표현하자면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의 마지막 꼬리칸이라고 되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지막 꼬리카? 뭐가 예. 있었지? 사실은 제일 바닥계층 아니에요? 바닥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기차 전체로 봤을 때는 기차라고 하는 생존이 가능한 네. 열차에 탄 마지막 세대인 거죠.
거기에도 못하는 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그게 바로 MZ 세대죠. MZ 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못 타서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예. 지금 정치적으로도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아우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MZ 세대하고 이 40대인 70년대생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언급하셨듯이 약간 중간에 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 40대들은 자기들도 할 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40대에 해당되는 70년대생들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예를 들면 70년생은 8, 9학번이에요. 진짜요? 그리고 마지막 뭐 이렇게 이제 뭐 79년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신 세대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스펙트럼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층은 적어도 한 이 7, 5년 내지는 7, 6년 정도 해당되는 그분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제 수능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 그래서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력고사 세대들이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수능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흔히 이 70년대생을 떠올리면 X세대라고 하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광고 모델로는 이병헌 씨라든지 네. 뭐 서태지 씨, 박진영 씨들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패턴들을 보면은 한 75, 76, 77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은 이 70년대생들의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의 소비 패턴이 전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분들을 지금 분석하는 시간인 거네요? 네, 이병헌, 그분들이 서태지. 이제 그분 세대들이 사실은 이 정규직을 할 수 있었던 예. 마지막 세대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 세대들이 IMF도 당해요. 몇 살 때인데요? 그분들이 몇 살 때 IMF인 그러니까 거지? 이제 98년 정도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이거나 대학교 아. 저학년 때에 이제 IMF를 맞기 때문에 네. 이때의 기억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네. 진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사회에 나왔을 때 네. 정말 달라진 세상을 경제 세상을 맞게 그렇죠. 된 거죠. 그때는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가 막 확산될 때. 그런데 거기서 운 좋게도 아니면 마지막 티켓을 잡고서 정규직으로 편입한 세대죠. 근데 지금은 뭐 비정규직이 너무 일상화되고 당연하다시피 생각될 정도로 MZ 세대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IMF 세대인데 자기들 스스로는 약간 극복한 거예요. 그때는 그거는- 약간 경제 위기가 와도 자기 노력에 따라서 극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는 약간 마지막 꼬리칸에 탑승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약간의 자신감도 있어요. 그 평론가님이 네. 딱 그 세대이신가요? 그 세대죠. 딱 오. 그 세대 제가 어울리는 세대들. 뭐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근데 MZ 세대는 약간 굉장히 무기력함에 빠진 거죠. 특히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감 있게 학교나 그런 이제 그 가정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맞는 21세기는 굉장히 밝은 활기찬 곳이 될 거야라고 해서 딱 사회에 나왔는데 완전 비정규직 천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실망감이 크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밀레니얼 세대하고 40대하고는 약간의 간극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밀레니얼인가? 30대는 그렇죠, 밀레니얼이죠. 밀레니얼 몰랐네. 근데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네. 굉장히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할 말 다 해요. 그렇구나. 할 말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나왔으면 이거 제 일이잖아요. 근데 MZ 그렇지만 MZ 세대 같은데 그러니까 유민 씨는. 나는 근데 M- 그렇지만 경제력은 그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으시죠. 맞아요. 할 말만 하고 빈소리가 요란하네. 그러면 지금 10대, 20대가 MZ 세대. 그렇죠. 아. 10대 후반에서 이제 20대 중반까지를 G세대, Z세대라고 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밀레니얼. 대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기는 실버인가? 꼰대 세대, 꼰대 세대. 꼰대 세대. 대체적으로 386 세대라고 많이 말씀을 386 컴퓨터. 하시죠. 맞죠? 네, 컴퓨터는 386 아니고. 컴퓨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넘어갑시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86 세대는 정치적으로 하신 역할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뭘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투쟁 같은 거 하셨나? 80년대 학번 그 당시에 이제 30대 그 당시 한 20년 전에 그렇죠. 30대 그리고 60년대 출신 그러니까 61년도부터 이제 69년대
1961년부터 1969년도에 태어난 그 세대를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데, 네.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대중 정부 그 대통령 될 때부터 해서 그 역할을 많이 했다 해서 이제 네, 그래서 홍사훈 기자님이 시사기획 창 이런 데 많이 나오시거든요. 저는 사심이 그냥- 많이 들어가 계시구나. 저는 그냥 꼰대 세대라고 아, 그래도 좀 굉장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부정할 수는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386 세대 앞선 80년대 학번들이 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90년대 학번들은 좀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꼰대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자존감. 네. 어. 너무 하신 게 많아가지고 선배들이 야 너희들은 정치 의식이 없어. 너 그걸 알아? 우리가 어떻게 투쟁했는지?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는 약간 좀 우리가 놀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이제 대부분 문화 그리고 좀 소비 이쪽에 이제 관심을 막 보이기 시작할 때예요. 네. 그래서 문화는 요즘에 이제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소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앞선 형님들은 예를 들면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 이런 책을 이 책 너무 좋은 책이다. 근데 그런 책들은 뭐냐면 소비를 되게 굉장히 부정시하거든요. 네. 보드라운? 보드리? 그냥 그것도 알죠? 넘어갑시다. 아시죠? 아시는 넘어가시고. 거죠? 기자님은. 아시는. 네. 오.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은 그런 구분도 안 해요. 그냥 소비는 그냥 공기와 같은 거고 명품 그거 그냥 좋으면 가서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의도도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MZ 세대는 더 나아가서 그냥 몰링이라고 하는 그냥 가서 구경하는 걸 일상체화했거든요. 근데 네. 우리 세대는 그냥 고민은 해요. 야 이거 소비 너무 하면은 좀 야 이거 허영에 빠진 거 아니냐? 그래도 그러니까- 소비가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고민했는데 MZ 세대는 지금 고민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자 사회만 보더라도 네. 저희 때 그 라떼 세대 기자들하고 지금 이제 막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는 네. 기자들하고 네. 정말 이 가치의 차이가 말씀하신 그 소비에 대한 네. 가치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 그 좀 그러니까 더 크죠. 우리 때는 우리 꼰대 세대들은 소비라는 게 말 그대로 네. 그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다른 사람 공동체에서의 그 소비를 갖다 그렇죠. 더 중시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이 기자 직군에서도 돈이 있어서 돈 쓴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야? 돈이 경제를 돌게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말한다는 네. 항상 말하지 않느냐 당신들. 그래서 내 돈 내가 쓰겠다는 쓰는 네. 게 그게 잘 쓰는 돈이든 못 쓰는 돈이든 자기 돈을 자기 쓰는데 그게 왜 문제를 네. 삼느냐라는 면에서 저도 이제 가끔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걸 갖다가 사실은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항상 주장하죠. 그리고 그 세대는 네. MZ 세대라고 말할 수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를 이해를 못하죠. 네. 그 소비 패턴을 우리 자, 세대에서 그 소비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40대, 90년대 학번들을 부르셔야 돼요. 그 중간에 껴있는 세대가 예. 가서 약간 그거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 어떤 뭐 경험도 있고 네. 그 지향점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너무 지금 서론이 좀 길었어요. 네, 사실 본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40대 소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네. 이 40대들 어디다 주로 돈 씁니까? 그러면 일단 40대들 같은 경우 이제 옛날 광고를 좀 떠올리시면 알겠는데 처음에 이제 X세대라고 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X세대를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70 X세대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70년대 태어난 X세대. 근데 X세대가 이제 규정할 수 없는 세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이 X세대 언급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상당 부분이 교복 자율화를 경험을 했던 세대이면서도 그 뒤에 이제 약간 교복을 다른 식으로 옛날에 깜장 교복이 아니고 약간 개성 있는 교복을 입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과 약간의 공동체성을 같이 공존시킨 세대가 바로 70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꾸미는 데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광고 나왔던 게 뭐냐면은 내 아이는 달라라고 하면서 어머, 내 아이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MZ 세대는 아이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70X 세대는 자기도 생각을 하면서 아이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현상으로 벌어지는데 이게
자기를 위하니까 결혼을 안 하는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도 있지만 네. 아이를 일단 낳으면은 거기에 완전 몰입을 하는 거죠. MZ가요? 아니요. 아니. 70년대생들이. 70년대. 네. 그래서 완전히 거기다가 뭐 포트폴리오 치면 뭐 비속어로 몰빵을 하는 거죠. 분신처럼 애도 나의 많이 안 분신처럼. 나니까. 그리고. 매도 많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가용 자산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 버는 거나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많이 낳게 되면 얘를 성공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낳고 나서 사교육도 엄청나게 시킵니다. 엄청나게 책도 많이 사주고 어머나. 그렇게 해서 뭐 이제 하나 잘 키워서 한다. 근데 거꾸로 그 판단이 안 들어서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투여를 하게 되는데 그 자기 자신에게 투여를 많이 한다라고 대체적으로 얘기하지만 또 다른 행동 소비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조카 바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직계 가족은 아니더라도 자기 형제의 어떤 그 자녀들은 있죠. 근데 그 세대만 하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한 2-3명 정도는 있는 그런 가족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조카한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저도 제 주변에 그 실제로 나는 결혼 안 하셨고 심지어는 이제 싱글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도 투여하지만 자기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네.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기가 없으시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랜선 육아처럼 이제 가는 거. 랜선 육아는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런 저 소비 패턴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뭐 투자라든지 뭐 이제 그런 소비도 많이 하지만 자기 직접적인 가족 내지는 뭐 반개 혈족까지도 신경을 쓰는 형태의 묘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나 네. 왜 너무 공감은 안 되는데. 저도 제 아이 낳기 전에는 제 조카한테 완전 몰빵했거든요. 그죠. 여행을 가면 무조건 조카 선물. 이런 식으로 제 조카는 거의 제가 100% 다 키웠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그래서 그 책 쓰신 거 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네. 뭐죠? 제가 책 이름을 컨슈머 까먹었네. 인사이트라는 컨슈머 인사이트. 책인데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그래요. 컨슈머 인사이트. 거기서 그 40대가 열광하는 그 5가지 소비 코드를 코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뭐죠? 근데 제가 그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래요? 대본 좀 제가 쓴 게 아니라서. 네네네. 네네. 이게 40대가 열광하는 그 5가지 소비 코드가 있다고 해요. 네. 좀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자기 개발 카멜레온 피터팬 온라인 1세대 슈퍼 개미를 이제 대체적으로 꼽는데 예. 당연히 이제 자기 개발 같은 경우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 이것도 약간 뭐 이제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알려지기로는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조직을 위해서나 이제 이직을 위해서나 투잡을 위해서 되게 자기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MZ 세대처럼 약간의 어떤 취향적인 관점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도 돈 쓸 수가 굉장히 큰 거죠. 투자하는구나. 투자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멜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X예요. 원래 X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저놈 X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규정할 수 없는 세대라는 측면에서 X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카멜레온 같은 특징이 있어서 어디라도 잘 섞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좀 연결시켜 보면 MZ 세대가 유행을 이제 선도하거나 일으키는 데는 빨라요. 근데 그게 확산되는 데는 40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40대는 좀 느려요. 왜냐하면 아날로그도 약간 짬뽕돼 있거든요. 네네네. 느리지만 MZ 세대가 이렇게 뛰어넘으면 그걸 딱 낚아채는 거는 40대인 거죠. 구체적인 어떤 품목 같은 걸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소비 현상 중에 불매 운동 같은 경우 처음에 띈 것은 이제 MZ 세대가 띄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행동한 것들은 40대가 실제 행동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일본 맥주 같은 거 먹지 말자. 맥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40대가 옮기기 시작하니까 매출액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40대가 사실은 자동차를 많이 사요. 실제로 실질 구매율이 크고. 그렇죠. 그래서 MZ 세대는 뭐 이렇게 하고는 싶지만 자동차를 지금 포기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40대가 움직이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이제 맞았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의 큰 손이네. 네. 40대들이.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MZ 세대가 막 이렇게 붐업을 일으키면은 가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도 MZ 세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영화요? MZ 세대가 입소문을 타게 되면 결국 40대가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요? 확산이 되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가족 중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40대 같은 경우 한참 아이를 이제 육아를 하기 때문에 네. 특히 그 40대 중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이제 흥행이 좌우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데려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혼자 가는 남편도 게 아니라. 데려가고 뭐 친구들도 데려가고 그치.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런 점이고, 그래서 약간은 좀 느리지만 어떤 트렌드다, 움직인다 그랬을 때 힘을 실어주고 실질 구매력을 높여주는 것은 결국 40대다. 그리고 카멜레온처럼 이 취향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라든지 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제 청년기를 이제 그런 쪽에 좀 보냈기 때문에 앞선 세대보다는 50대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공헌한 것 중에 하나는 네. 키덜트라는 용어를 확산시킨 대표적인 1세대예요. 키덜트. 그러니까 아, 저희 남편이 피규어를 그렇게 모아요.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 근데 나이가 남편이 81년생. 81년생. 네. 그래도 약간 가깝네요. 제 동생. 그리고 뭐 게임, 그러니까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음. 피규어를 그냥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저희 아들이 한번 완전 박살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택배 배송을 회사로 시켜. 집에서 아예 안 가져와. 네.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네. 키덜트가 왜 이제 화제가 되느냐. 원래 전에는 정신병리학자들이 이거를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예. 문제시했어요. 예. 아, 문제가 있다. 네, 왜냐하면 어른이 왜 장난감 가지고 그러냐, 아. 그리고 피규어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해서 이거는 성장을 제대로 못한 좀 정신 지체인 상황. 병원 데려가야 돼, 우리 남편. 어떻게 약 그래서 먹여야 피터팬 돼? 신드롬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70년대생들이 워낙 많이 이제 소비층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취향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키덜트 산업이 굉장히 뭐 몇 조 원대로 갔고요. 장난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과 같이 피규어와 장난감과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또 그런 애니메이션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아빠, 엄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아를 핑계로 사요. 이거 우리 아들과 같이 해야 된다면 이거 나는 완전 핑계로 들리는데. 사실 본인은 품었네. 그럼 동의하지 않으시나 봐요. 사심 품었어. 막 레고 하나를 살 때도 이거 아들이랑 맞춰야 된다면서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이게 또 근데 뭐 분석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40대가 그러면 진짜로 그런 키덜트를 취미로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보죠? 엄청 근데 많아요. 뉴스에 저도 보긴 봤는데. 네. 유튜버들도 진짜 그래요? 많고. 예. 그래서 이걸 많다 그르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뭐 생활 이게 사실 이것도 기존 세대의 관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프라모델이라든지 뭐 피규어라든지 그리고 게임 이런 거를 그냥 늘상 하는 세대인데 그걸 왜 이상하게 보느냐라고 사람들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세대는 공기와 같이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피터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간 거여서 사실 요즘에 피터팬을 그렇게 병리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오히려 또 약간 희망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식을 바꾼 것이 바로 이제 키덜트 70X 세대 키덜트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몇 조 원대의 소비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본격적으로 또 거꾸로 유행을 시킨 게 이제 MZ 세대의 피규어 세대에서 사실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게 기성세대 인식하지 못하시겠지만 그 대개 이제 MZ 세대가 주로 이제 근무하는 약간 뭐 문화 콘텐츠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사무실 자체가 피규어로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온라인 1세대인데 이 사실 이 70X 세대 같은 경우, 79X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결핍 세대이기도 해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키덜트라는 게 그 용어 생소하신 분들도 참 있거든요. 그걸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그게 키즈와 어덜트. 키드 어린이와 뭐야? 어덜트 어른이 이걸 합성하죠. 몸은 어른인데 네. 아직 그 생각하는 것과 취향은 어린이 때 그 생각을 잊지 못하는 그걸 그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결핍이 약간 결합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막 정말 우리 사회가 고성장기를 약간 빈부격차가 벌어질 때예요. 그래서 뭐 영화 건축학개론 이런 게 보시면은 거기 보면 강남으로 간 그 학과형 같은 경우는 막 컴퓨터도 펜티엄으로 막 사용하고 네. 뭔가 풍족을 했는데 강북에 사는 친구들은 네. 그런 장난감이나 컴퓨터 XT 기종도 없고 막 이런 막 벌어질 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진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핍, 욕구이다 보니까 뒤늦게 맞아요. 그런 장난감들 좀 원 없이 사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전자오락실을 몰래 출입하던 세대이고, 전자오락실. 예, 약간 이제 그렇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하는 그런 게임기. 가정용 게임기를 했던 그 세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던 세대이고 그러다 보다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 전자 게임을 약간 맛보던 세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포함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그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도 굉장히 확실히 적응한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앞선 세대들은 자녀가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뿐더러 아예 못하게 했어요. 여기 꼰대 세대. 네. 당연히 그 정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70X 그 생각이고. 네. 근데 70X 세대는 자기들이 게임을 어쨌든 간에 마음껏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10대, 20대 초반에 했거든요. 한계도 알고 맛도 봤어. 그리고 약간 30대에서도 뭔가 좀 했어요. 인터넷 게임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금지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약간 알죠. 같이 하나 그러면 나중에?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가정용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지만 약간의 그 제한은 두는 거죠. 뭐 하루에 몇 시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이 70X 세대는 게임에 대해서 맛도 봤고 한계도 알기 때문에 허용을 하면서도 소비를 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40대들이 1위예요. 어머나 진짜요? 특히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완전 그 소비 겜맹이라 액수 가지고. 측면에서 봤을 때. 오 진짜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은 MZ 세대가 굉장히 빠르고 예. 빨리 가고 실질 구매력도 게임 같은 경우도 40대가 많고요. 어머나. 거기를 통과하면 애들한테 이렇게 허용돼지고 그런 그러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게임 업체나 게임 산업에서는 그러면은 타겟팅을 40대로 하는 경우 그래요. 그러면 40대를 예, 돈을 일단은 쓰는 게임 산업도 돈을 써야만이 그게 수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 이제 워낙 복잡한 예를 들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네. 40대가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제 약간 초기 버전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재버전업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게임 업계의 이해관계하고 그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게임 업계가 포화 상태이거든요. 네. 너무 많다. 네, 뭐 너무 많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40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콘텐츠들을 많이 소비하고 특히 모바일 콘텐츠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바일 콘텐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40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도 사실은 이 40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핀테크 같은 경우는 많이 화제가 되잖아요. 근데 핀테크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세대로서 40대가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이 세대가 핀테크를 처음엔 좀 약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핀테크가 뭐였죠? 그러니까 그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것처럼 오.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그 파이낸셜 뭐 은행이나 그 경제 활동하는 걸 네네. 뭐 알리페이 뭐 알리바이야? 중국에서 중국에서 알리페이하고 뭐 이런 그 네. 하여튼 아. 기술을 IT 네. 기술을 네. 네. 기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데 확 물어봐갖고 집중하시라고요 방송. 예를 들면은 토로 시작하는 그 금융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10대들,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못 써요. 해보면 굉장히 편하거든. 그게. 네. 네. 근데 이게 수수료가 없거든. 그럼 10대, 20대는 수수료를 없잖아요. 네. 그거 참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40대가 먼저 했겠어요? 아니거든요. 네. 10대, 20대가 이제 초범에 사용을 하니까 이게 오 좋네 그러면서 네.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애들이 거기로 이용을 하니까 당연히 40대도 그걸 이용할 수밖에 실제로 없는- 그리고 돈을 쓰는 네네. 거는 40대고 그렇죠. 경제력으로 그렇죠. 그쪽으로 하는 흘러 거는. 들어가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되는 그 상황이죠. 업체는 40대를 타겟팅하는 네. 게 더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게 트렌드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건데 혹할 수 있는 것은 이제 MZ 세대한테 던져주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확산시키는 데는 40대이기 아. 때문에 최종 판단자는 40대라는 점에서 봤을 때 마케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끼는 그러니까 10대, 20대한테 던졌는데 네. 독성 문건은 40대가 물어버린 네. 거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세대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386 세대들하고 누가 매칭이 되냐면은 이제 그 G 세대하고 약간 매칭이 돼요. G세대? G 세대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그 사실은 386 세대하고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하고 매칭이 되고 네. G 세대하고 X 세대하고 매칭이 돼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MZ 세대하고 같이 묶지만 G 세대하고 MZ 세대는 좀 많이 달라요. G세대는 뭔데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그 중반 이하로 아, 해당되는 그럼 부모와 Z세대. 자녀 간의 예. 관계로 연결이 예, 되는 연결이 건가? 되면 그 소비 패턴이 전 짝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분석할 때 뭐 10대, 20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아까 홍사훈 기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40대가 돈을 쓰고 10대가 그 토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짝으로 가는 소비 패턴을 좀 버셔야 되는데 대부분 너무 세대로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분석하시는 것 좀 그렇지. 우리 아들 딸이 네. 이거 좋아요 막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그걸 같이 이제 소비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애니메이션 같은 겨울왕국 같은 경우 왜 그 흥행을 했냐면 이게 애들만 본 게 아니거든요. 그니까요. 네. 애들만 볼 수가 없지. 이것도 그럼 제가 지금 아까 그 생각하다가 지금 갑자기 유현 씨가 핀테크 확 무슨 물어봐서 이렇게 생각하신 당황했었는데 거예요, 아니 아까 게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요즘 보면은 그 광고에 게임 그 광고가 굉장히 막 그 그니까 영화 배우 웅장하죠. 영화처럼 막 나오잖아. 탑배우들. 네. 영화 배우들 나오고 네.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네. 그 정말 무슨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네. 게임 광고를 만드는데 거기 등장하는 그 광고의 주인공들이 이정재 씨, 뭐 이병헌 씨.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네. 나 젊은 애들이라고 말할 뻔했어. 네.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이정재 뭐 이런 그 중년들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실질 구매력을 어. 파악을 한 거예요. 게임 업계는 이미 그쪽이다. 40대다. 네. 진짜 이거 돈을 쓰는 사람들은 그리고 OST도 굉장히 오케스트라 등장시켜요. 네. 뭔가 웅장한 느낌을 주는 퀄리티를 형태. 높여주는구나. 그래서 그걸 누구를 겨냥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겉 현상과 소비 관점의 실질 구매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트렌드 분석은 이런 점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많은 현상들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40대가 리트머스 시험지다. 네. 리트머스 그거 뭐였지? 리트머스라는 건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그 옛날에 그 산성 알아, 알칼리성 알았어. 이걸 할 때 거기까지 알아. 산성일 때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산성의 산성일 때 빨간색, 빨간색. 알칼리성일 때 파란색. 아. 근데 요즘 막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세대를 그 구분하는 뭐 그런 표현으로도 뭐 은유적으로 많이 쓰이고 뭐 그러죠 그 표현이. 그래서 40대가 리트머스 네.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너무 그런 MZ 세대만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좀 확산되는 걸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전문 용어를 좀 쓸게요. 뭐냐면 네. 써주세요. 이게 그 기술 수명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리 어답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얼리 어답터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하는 사람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초기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이제 얼리 어답터가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얼리 어답터가 누구냐면은 이제 전문가, 약간 좀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 뭐 네. 그런 거죠. 이제 뭐 그분들이 덕후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딱 선택을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매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많이 판매되려면 거기에 끝이면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되다가 이제 계곡에 빠지는 거를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캐즘이? 예, 캐즘이라고 영어로 캐즘이라는 거는 협곡 사이를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붕업됐다가 빠져버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덕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알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감각적으로 예민하니까 이분들이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화제가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쵸, 높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뭐냐면은 일반 분들에 해당되는 앞머리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걸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전기 수용자들이라고 그래요. 전기. 네. 그 전기 수용자들인데 이분들이 받아들여줘야 이제 소위 말해서 진짜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유행이 되고 막 퍼져나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트렌드 분석들은 되게 앞에 약간 덕후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화제될 때를 트렌드라고 되게 잘못 그 진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수용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40대예요. 이분들은 막 돈을 쓰죠. 네. 수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조카, 자기 자녀, 친구 그래서 약간은 이 공동체 성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막 선물도 하고 그래서 기프티콘 같은 경우도 40대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이 그럼 전기 수용자들한테 구매까지 이어지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한테도 좋아야 되고 자녀한테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약간 이 문화심리 관점에서 약간 과시욕도 약간 있어야 돼요. 아. 약간 그것도 의식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만족감도 줘야 되고 약간 복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X라고 쓰고 카멜론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40대를 규정하기가 참 까다로워서 지금까지 아마 이게 그 분석한 책들이 제대로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이죠. 그러면 그 히트 40대가 전기 수용자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빅히트를 친 대표적인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 그걸 제가 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좀 많나요? 그런데, 네, 아, 그렇죠. 너무 그 많구나. 40대 파악하는 키워드 그래서 뭐 그런 상품이나 이런 거를 보다도 이제 키워드를 따져 보니까 네. 제가 아까 키덜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키덜트뿐만이 아니고 영포티, 네. 영포티, 그건 뭐예요? 영포티. 영포티 그게 네. 뭐예요? 40대가 젊은 이제 아, 40대라는 영어를 이제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영어를 하셨던 어. 거군요. 또 영어도 또 있어. 쉬코놈이라는 말도 40대를 말 표현하는 것 중에 쉬코놈이라는 것도 있고 쉬코놈이라는 건 뭘 뭐지? 말하는 거야? 사실은 이 예. 40대 그러니까 쉬코롬이 할 때 이제 쉬는 여성을 뜻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실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 가지고 일종의 화려한 싱글을 부르짖었던 데가 바로 이 40대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가. 근데 뭐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이 화려한 싱글. 예, 화려한 싱글론이죠. 결혼은 미치지 시야. 뭐 이런. 네, 그렇죠. 오. 오, 이 노래가 바로 나오시네요. 아, 네. 원래 가수셨어. 아, 그렇구나. 모르셨구나. 가수셨던 게 아니라 가수입니다. 아, 지금은 가수예요? 아, 제가 사실은 오늘 주변에 많이 물어봤는데 가수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많은 왜냐 분들이 매불쇼 많이 얘기하고 개그맨인 줄 아시는 분들이 홍사원 많아가지고. 씨 얘기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맞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하면서 화려한 싱글을. 네, 고세대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아까 편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이제 세대들 앞 세대일수록 화려한 싱글로 진짜로 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만 원의 주인공이신 분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만 원을 통해 가지고 뒤늦게 결혼 출산을 많이 하신 분도 꽤 많아요. 지금 뭐 이번 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40대 이상의 출산율이 지금 증가율이 유일하게 1위예요. 어머나 너무 잘 됐다. 40대 출산율이. 네. 다른 세대는 지금 물론 30대 후반도 증가 추세이고요. 그래서 40대가 지금 출산율 전 세대 1위예요. 우와. 그러니까 좀 이제 경제적으로 네. 여유도 있고 좀 네. 뒤늦게 결혼했지만 네. 이제 출산까지 이어지는 안 하신 분도 꽤 많이 있는데 네. 뒤늦게 또 결혼하셔가지고 출산까지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간 여유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성들이 어쨌든 간에 혼자 싱글이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시고 또 소비력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맞아요. 주목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결혼 안 하신
미혼이면서 여유가 좀 많으신 어. 이 40대 여성들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왜냐- 골드미스라고 옛날에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골드미스라고 네. 했었는데 이게 골드미스가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MZ 세대는 이게 끊어졌어. 왜요? 왜냐면 비정규직이나 이게 불안정한 위치에 많이 경제력 되기 때문에 그때 트렌드 분석은 골드미스는 계속 갈 것이라고 되게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졌어요. 그리고 골드미스가 반드시 결혼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진짜 혼자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 돈들을 어디다 쓰실까? 어디다 뭐 더구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여행도 지금 못 가고 계셔가지고 네. 앞으로 어떻게 그 소비 패턴이 바뀔까? 좀 그분들 자기한테 굉장히 투자를 궁금해요. 많이 하던데 엄청 관리받고 뭐 넣고 얼굴에 좀 그다음에 좋은 거 가방도 사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싱글이다 보니까 계속 땡기고 네. 이런 거에 되게 많이 하던데. 제 그렇죠. 주변에. 그리고 저를 이제 비유하자면 유사 인간 상품 뭐 이걸 좀 표현하고 싶은데 뭐냐면 뭐지? 혼자 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유사 이제 인간 상품이라는 게 상품이라서 좀 표현해서 죄송한데 네. 그 대체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사실은 반려동물이 있거든. 아 맞아요. 꼭 그게 이제 키우지. 끔찍했어. 맞아. 그러면 이게 반려동물 그렇다 치고 반려동물 외에 다른 또 인간을 대체하는 상품에 또 소비를 하실 거거든요. 예. 아. 그게 뭘까? 뭐 토이? 인형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뭐 인형일 수도 있고 사실은 네. 또 대체물이 이제 클럽하우스와 같은 그런 SNS 서비스들 같은 경우, 아. 예 그리고 이제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챗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어쨌든 진화를 많이 했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음성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음성 서비스 하면 노인분들 음성 생각하시지만 서비스가 뭔데요? 인공지능 음성 아. 서비스죠. 특정 브랜드를 KBS 일라디오에서 언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머릿속에 복잡합니다. 아, 네네. 제 상품명이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예를 들면 아까 뭐 성공 사례가 뭐 있냐 말씀하시는데 이거 상품명을 얘기할 수가 뭐 없어가지고 엘모 상품 뭐 이렇게 그렇구나. 골드미스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꽤 있으시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노후를 생각을 해 지금 머리가 복잡하세요. 예, 노후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에 관련돼가지고 어떻게든 어린 남자 네. 만나서 지금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를 혼자 꿈꾸지 자, 않던데. 그럼까지 하시고 네네네. 그 97년 아까 40대라는 세대가 이제 외환위기를 이제 막 겪었어요? 겪고 나서 이제 사회에 진출한 그 첫 그러니까 세대 10대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10대 아. 시기에 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보고 네. 자란 예를 들면 진학 시기에 오히려 타격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그때 네. 정말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MZ 세대의 어떤 경제적 위기나 이런 것도 공감하죠. 예, 공감할 수 있죠. 예, 다만 또 그 시기를 또 통과했기 때문에 약간의 또 자신감도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MZ 세대 상황과 그때 외환위기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고 MZ 세대는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지금의 MZ 세대는 이게 약간 좀 우울하다는 쪽으로 영구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차이는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뭐 여전히 강남에 입성하겠다는 생각이 네. 이 40대들은 여전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난 강남 너무 싫은데 차 막히고 복잡하고. MZ 세대이시기 때문에 아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X 세대는 강남에 어떻게? 강남에 대한 강남몽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 선망이 꽤 아직은 남아 있고 그리고 일부는 또 입성하기도 했고 뭐 네. 그런 상황인데 MZ 세대는 약간 좀 우울한 그런 감이 더 많은 그런 측면들이 이 MZ 세대 우울감은 전 세계적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좀 우리나라가 좀 심한 좀 건가요? 더 좀 약간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제 유럽 정책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근데 뭐 임대주택 정책이라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임대주택을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 이미 유럽은 저성장 기조로 오래전부터 들어섰기 때문에 좌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영끌한다 뭐 그래서 그걸 못하게 부동산 정책을 하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이반을 하게 되면서 일정 정도 선거에 반영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거든요. 이제 막 시작했구나 우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당분간은 좀 극렬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소비 현상으로 봤을 때는 70년대 세대들이 오히려
지금 잘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70년대생들 70X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직장과 구매력과 또 여러 이제 세대 여러 그 가족 구성원들이나 약간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대가 뭐 잘못 투자를 한다거나 약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단순히 소비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 자체가 흔들릴 흔들릴 수 수도 있겠다.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뭐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제2막 인생이 뭐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책의 또 상당 부분은 그런 이직에 대한 고민 또 실직 문제 이런 문제도 여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40대 그러면은 그 창업을 네.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왜냐하면 그 시기를 그 외환위기 전후로 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사실 깨진 깨졌거든요. 거죠. 네. 아 깨졌어. 깨졌어 그때부터. 예. 왜냐하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완전히 때문에 외환위기 바뀌었죠. 그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이후로 평생 직장 의 네. 개념이 깨지면서 네. 40대들 이제 창업들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그러면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40대라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성공률이 이제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묘한 이제 그런 또 경험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때 평생 직장이 깨졌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한 직장 가면 뭐 누구 맨 해가지고 어떤 회사에 맨 해가지고 예. 평생 거기서 이제 버티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그 뒤로 깨진 거죠. 근데 네. 깨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설국열차의 마지막 꼬리칸 말씀드렸지만 이직에서도 성공 확률이 높았던 세대예요. 예. 지금은 이직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네. 약간의 노력만 하면은 될 수 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창업도 성공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그런 세대예요. 근데 40대가 기본적으로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약간의 경험도 있죠. 그리고 약간의 네트워크도 있죠. 그리고 약간 에너지도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과거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이제 앞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창업이 좀 잘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다만 이제 뭐 많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아무 대책 없이 바로 나와서 창업을 하면 실패 확률이 당연하죠. 높았던 거는 이제 당연하겠죠. 네. 그 X세대가 인구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좀 차지하는 비중이 많나요? 그 세대 아까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2자녀 이상은 됐던 세대예요. 아. 근데 지금 MZ 세대는 거의 한 자녀에 그쵸. 가까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제 자녀가 좀 많을수록 그 형제 관계에 따라서 관계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소비 패턴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점에서 또 인구학적으로도 많죠. 저 같은 경우도 한 반에 제가 58번이었거든요. 몇 명이었는데요? 58명 중에 58번이었어요. 아, 원래는 거의 57번인데 뒤에 저보다 키 큰 친구가 아.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꼴찌가 싫다고 아. 저거 바꿨는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58명. 8명이었어요. 아유, 지금은 58번인 정도가 아니고 나 때는 더 그때는 많으셨잖아요. 국민학교였었죠. 그때는 네, 네. 국민학교 때는 몇 명?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 예, 분반하셨어요. 분반. 진짜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는 적은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그렇다고 120번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와. 그러니까 오전에 학교 가는 반, 오후에 학교 가는 반 이게 따로따로 있었을 지금은 정도로. 10명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구나. 아쉬워요. 그렇게 말하면 뭐 정말 진짜 꼰대 세대지 뭐 이런 말 하면 뭐 우리 때는 저희도 오전 뭐 오후반 꼰대 세대에 세대였다. 뭐. 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전 오후. 저는 근데 X세대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경험했고 물론 구매력까지는 없지만 호기심이 많고 받아들이는 네. 거에 있어서 솔직히 거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느리지만. 예, 예. 느리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죄송합니다. 기업들이 타겟팅으로 삼는 세대가 호기심도 있고 그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 여유도 있는 40대를 타겟팅으로 하는 그 마케팅이나 그 기술 개발 이런 게 추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약간의 뭐 유연성, 네. 스폰지 같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캠핑 이런 것도 좀
그럼 캠핑도 마찬가지죠. 막 장비빨이잖아요. 네. 막 그들은 좋은 거 사거든. 등산복. 아 등산복은 아, 모르겠는데 굉장히 50대 넘어가야죠 등산복.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네. 브랜드빨이 40대는 먹혀요. 그니까. 근데 MZ는 이거 안 먹혀. 가성비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개발해, 자기가 그 뭔가를 브랜드를 이게 발굴해가지고 확산시키기를 원해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 막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건 내가 좋아. 그러면서 자기끼리 맞아, 취향의 맞아.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확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광고 마케팅이 안 먹혀. 그렇지 어렵겠다.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40대는 그 다르네. 기존의 광고 기법이 먹히거나 거기서 업그레이드 버전 한 거는 40대한테 먹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장비법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맞아. 왜냐하면 제가 네. 지하철 이제 타 보면은 네. 거기서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게임하는 것보다 맞아요. 정말 40대 그 네. 직장인들 넥타이 매고 모바일 게임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그 게임들.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요? 좀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게 인식 차이. 꼰대 어.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게임 업체들이 다 거기가 정말 돈을 쓰고 게임하면서 돈을 공짜로 게임하는 게 아니고 돈을 쓰면서 게임하는 세대는 그 세대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구만. 그렇죠. 네. 굉장히 실제로 많이 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콘텐츠가 결국 손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에 굉장히 친숙하고 돈까지 능히 쓰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세대가 누구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사실 손안에 모든 서비스가 다 응집되기 때문에 이건 뭐 쇼핑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모바일로 활용하는 뭐 그런 이제 그 비대면 그런 쇼핑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약간 좀 이 40대가 느렸지만 지금 X로 보면 그것도 제일 많은 양을 차지를 하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요? 네. 오. 이게 그럼 우리나라만의 그 트렌드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전 세계적인 이런 40대를 그러니까 소비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게 다른 나라도 다 이런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일정 정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좀 그 비율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40대가 막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경제력이 왕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소비 패턴이 누구를 위해서 소비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40대는 40대는 약간은 그래도 가족과 공동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더 많이 사용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부도 좀 많이 하시고 예, 이런 점이 특징이고요. 뭐 이런 건 전반적으로 많은 이제 현상들에 드러나고 있죠. 네. 이분들은 특별히 어떤 은퇴 이후에 준비가 좀 다른가요? 사실 뭐 약간 중간 절충점이기 때문에 저축도 꽤 해요. 그리고 연금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연금을 또 불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노후에 대해서 관심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강남 말씀드렸지만 이 꼬마 빌딩을 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단독 주택을 사가지고 이 개보수를 해서 자기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세대도 지금 40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런 네. 로망들이 남아있는 세대죠. 근데 MZ세대가 과연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좀. 아파트에만 살아보고 이래가지고. 아니면 그렇죠. 그게 두 가지 패턴인데 하나는 이제 좀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임대 쪽으로 가겠지만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환자녀기 때문에 그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아서 거기에 만족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고 혀를 차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심지어 아빠 엄마 어차피 그거 저 자녀가 혼자인데 그거 미리 저한테 증여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가슴을 쳤다라는 난 내가 본 돈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진짜 거기서 갈등이 충분히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 애한테 허락 받고 아니 쓰고 낳아주고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어딘데 무슨 저는 다 쓰고 죽을 거야. 이런 한푼 남기지 않아. 저도 주택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거든요. 네. 그 마당 있는 꽃 좀 키우면서. 그 로망 없는 사람이 있겠나? 로망이 다. 있으세요? 저는 기자님도? 그게 한때 그렇게 살아봤었고 지금도 그게 가장 큰 로망이에요. 뭐. 알겠습니다. 뭐 오늘 시간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 그리고 오윤혜 씨 고맙습니다. 두 분. 네, 네,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